안녕하세요. 준잡생각의 준입니다. 오늘 일문일답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스타트업에서 나의 성장을 뽕 뽑을 수 있을까? 스타트업에 최대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저번 그 30화에서 잘 나가는 임직원 되는 방법에서 휴먼 캐피탈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잖아요. 인텔렉추얼, 소셜, 이모셔널. 오늘은 그 중에서 인텔렉추얼 캐피탈과 소셜 캐피탈을 극대화해서 자기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걸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인텔렉추얼 캐피탈을 살펴봤을 때 이게 지식, 스킬, 경험 및 관련된 학습 능력의 일치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단 지식의 영역을 이렇게 네 가지, 2x2 매트릭스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봐요. 한글로 좀 설명드려보자면은 일단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 이런 지식 영역이 있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있어요. 또한 저 잘 몰라. 그 다음에 체험 직관적으로 얼추는 알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아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 이 네 가지 지식의 영역이 있죠. 그럼 스타트업에서 다닌다는 거는 그리고 인텔렉츄얼 캐피탈을 늘린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모르니 그나마 알고 있다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로 가져가는 거, 또는 이게 체험이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뭘 아는지 알고 있는 상태로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텔렉츄얼 캐피탈을 늘리는 방향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식 영역이 저렇게 깔끔하게 2x2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 이거면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인류가 계속 발전하는 동안에는 이게 항상 이런 상태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지구와 마치 태양의 크기 마냥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무궁무진한 학습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면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이 화살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인텔렉츄얼 캐피탈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방향에서 결국 내가 배워야 한다는 거는 업무의 what과 how와 why를 배워서 그게 나한테 왔었을 때 인텔렉츄얼 캐피탈 올라가겠죠. 그럼 나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경험이 있겠죠, 당연히. 업무를 뭐 잘하면 늘 거잖아요. 이 중에서 핵심은 스트레치된 업무 경험이에요. 여기서 말한 스트레치는 뭐 그냥 일을 오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을 밀도 있게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의미고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느낀 적 있죠.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어떻게 그냥 평상시처럼 꾸준히 그냥 똑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왼쪽의 몸무게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본인이 밀도를 높인 운동을 하고 운동의 시간을 늘리면은 오른쪽의 몸매로 변해가잖아요. 사람이 지적 역량도 사실 똑같거든요. 뇌도 쓰면 쓸수록 당연히 노드와 엣지가 뉴런이 그 연결고리가 강해지면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단순 반복적으로 오래 앉아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도 있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게 스스로의 인텔렉츄얼 캐피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의도적 학습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deliberate practice인데 이거는 피드백 룹을 만든 학습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거는 되게 비슷한데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그냥 테니스채를 휘두르는 이런 게 아니라 앞에 뒤로 이제 피드백 룹에 질문들을 만드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해서 질문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그 학습 결과를 다시 결과를 다시 학습을 하는 거. 또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왜 이렇게 되었지 해서 다시 한번 역추를 해서 학습의 그 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항상 스스로 회귀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인텔렉츄얼 캐피탈이 빨리 쌓인다. 세 번째가 오늘 좀 약간 재밌는데, 세 번째는 결국 배울 사람, 멘토나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멘토나 코치는 누구예요? 나를 타이트하게 갈궈줄 사람이 아니죠. 나의 인생과 얼라인되어 있는 휴먼 캐피탈이 높은 사람이고요. 휴먼 캐피탈, 아까 말씀드린 인텔렉츄얼, 소셜, 또 뭐 이모셔널 캐피탈,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이미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바짝 붙들어 매야 돼요. 이런 사람들 살면서 특히 뛰어난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바짝 붙어만 가도 인생이 상당히 잘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소셜 캐피탈로 연결이 나중에 되는데, 근데 저번에도 이제 아웃풋이 있고 본인이 내야 될 아웃풋이 있고 메타 아웃풋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습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도 메타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메타적인 거란 뭐냐면은 여러분 어디 있다 그랬어요? 스타트업에 있다 그랬죠. 스타트업에서는요. 스타트업은 뭐다? 스타트업은 성장이다. 성장할 때는요.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 회사 안에서도 회사가 빨리 성장할 때 회사 안에 많은 기회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산업 전체를 놓고 봤었어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한다든가 새로운 뭔가 생겼을 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수많은 유니콘이 생겨나잖아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인간적인 유니콘, 인간의 유니콘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결국 그 지각 변동에는 항상 위기가 따른다는 거죠. 위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고요. 그럼 이런 지각 변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일단은 뭔가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영역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막 바빠 죽겠는데 새로운 업무 영역이 막 생겨난대. 또 혹은 기존의 업무 영역이 막 자꾸 막 변해요. 그다음에 새로운 조직도 막 생겨난다거나 기존 조직이 막 분열되고 있어요. 뭐 전문화된다거나 혹은 또 통합이 된대. 또 뭐 새로운 사람들이 막 뽑히기 시작하고 또 기존 사람들 역할이 자꾸 변하기 시작해요. 또 새로운 시스템이 막 등장한다거나 기존 시스템이 자꾸 변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 막 정신없다, 되게 혼란스럽다, 회사가 왜 이렇게 체계가 없냐, 카오스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지각 변동과 그 기회가 탄생한 순간의 그 시그널들입니다.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각 변동이 그럼 왜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타이밍들은요, 스타트업이 스테이지가 변할 때 많이 일어나요. 이런 펀딩을 받았다, 제품의 성숙도가 뭐 올라갔다, 혹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고트마켓을 막 스케일링 스테이지로 갔다라든가, 또 규모가 변했어요. 인원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을 때마다 50명, 100명, 200명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 애스트랙션 레이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증가할 때 또 업무 영역의 종류가 뭐 완전히 뭐 스케일이 바뀐다던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조직의 규모가 조직 혹은 사업의 규모가 변할 때 또 회사 전략적 목표나 우선순위가 변했어요. 이게 계속 진화를 하겠죠, 당연히. 똑같은 전략을 계속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진화를 할 때 이럴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외에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주요 제약 조건이 항상 변하잖아요. 처음에 뭐 제품이 R&D가 안 됐다, 그게 풀리고 나면 또 고트마켓이 안 됐다, 그게 풀리고 나면 뭐 돈이 없어서 펀드레이징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약 조건이 뭔가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요. 또 회사의 자원의 상황, 돈이 됐던 지적 상황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한층 더 새로운 리더십의 이제 필요가 생겨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영진이라든가 뭐 새로운 뭐 매니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조직의 직업 변동이 일어나죠. 이게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많은 그 커리어상의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내가 그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이 성장하는 조직에서는요, 여기서는 전반적인 노하우를 유심히 관찰하면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으니까 많은 기록을 최대한 해보시고요. 특히 그때 이제 경영진이나 주요 매니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유심히 잘 기록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그런 결정이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게 나중에 만약 계속 회사에 다니시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꼭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당연히 경영진들은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특히 나중에 임원 리크루팅에서 느끼시겠지만, 이그제큐티브 서치 펌들은요, 그 임원이 어떤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경험하고 나왔는가, 어떤 스케일을 경험했는가를 굉장히 그 중요한 필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플랫한 스케일에서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작을 때 들어가서 많이 배웠다든가, 뭐 중간에 들어가서 굉장히 클 때까지 버텼다든가, 그 스케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회를 잡으면서 회사에서 성장을 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필터로 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인텔렉츄얼 캐피탈이 되고 결국은 또 소셜 캐피탈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셜 캐피탈, 나라는 사람을 알고 따라주는 평판, 인맥, 리더십,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겠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또 쌓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뛰어난 별 사람은 정말 드무니까요, 이런 사람을 찾잖아요. 이 사람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 여러 명 있으면요, 바짝 따라 붙기만 해도 인생이 잘 풀려요. 제가 이 문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Fly the eagles, not the sparrows. 참새들과 날지 말고 독수리랑 함께 날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로 온 이유도 여기에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있어요. 이 사진 보면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싶을 텐데, 이게 페이팔이라는 예전 스타트업, 지금 뭐 그 시총 뭐 한 250조, 250조쯤 될 거예요. 그 당시 설립 멤버들과 이제 초기 뭐 원년 멤버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알만한 회사들, 뭐 옐프, 세콰이어 캐피탈, 뭐 링크드인, 최근에 상장한 업포럼이라든가 오픈더 스퀘어 등등, 뭐 팔란티어, 여기는 이 사진 안에 지금 빌리언어들이 한 4명 정도 있을 거예요. 4명, 5명? 네. 그리고 나머지도 다 hundreds of millions, 뭐 아닌 사람들도 적어도 뭐 수십 수백 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페이팔에서 다 돈을 번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다 잘했어요. 이 엄청난 소셜 캐피탈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조언을 해주면서 같이 붙어서 간 거죠. 네. 결국 이 지각 변동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는 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에서 그걸 유심히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스타트업에서 그런 지각 변동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소셜 캐피탈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역할과 책임이라는 게 있죠. 영어에서 roles and responsibility, 뭐 R&I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기업에서 R&I는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숙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조직에 체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산업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에서 R&I는요, 듬성듬성해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뭐 똑같은 사람이 더 많은 아레나를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아레나를 갖고 있기도 하고, 서로 막 중복된 아레나를 있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니까요. 텅텅 비어있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서 역할과 책임을 본인들이 계속 빈틈을 보고 늘려나가는 만큼 본인들의 인텔렉츄얼 캐피탈로 올라가지만, 여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늘어나면서 소셜 캐피탈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굳이 연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일을 더 찾아서 할 필요가 있냐. 예. 저번에 이제 같이 살펴봤죠. 30화에서
예, 내가 받는 연봉에도 과거 미래가 이미 반영돼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스스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기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이제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제 그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도 커지지만 그만큼 본인의 인텔렉츄얼 캐피탈, 소셜 캐피탈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빠른 성장과 더 많은 보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처음에 이제 실무자를 시작했었을 때 내가 하는 일만 잘하고 있으면요. 계속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근데 이걸 약간씩 늘릴수록 이제 주변에 이제 약간 나무 옆구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업무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숲도 약간 보이기 시작하고 숲에 있는 길들도 좀 보이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걸 더 늘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형도 보고 어디 물이 있는지도 알고 어디 뭐 네, 나갈 출구가 있는지도 알고 이런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일을 이렇게 책임 영역을 늘려나간다는 거는 네, 그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대기업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 영역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꿰차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영역 침범 혹은 더 늘린다고 해서 내가 그 나이 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보상이 늘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레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18화에서 본 것처럼 결국 이렇게 영역이 늘려나가서 본인이 더 넓은 시야와 더 높은 시각을 가진다는 거는 이 추상화 레이어들을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본인이 꼭 타이틀이 저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아레나를 늘려나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추상화 레이어에 대한 이해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승진이라든가 이런 더 빠른 성장의 기회들이 온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근데 그런 보상은요? 네, 여러분, 스티브 잡스 공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정이 곧 보상이에요. 뭘 바라십니까? 네, 농담이고요. 예, 제가 정말 그 스타트업을 해온 지 한 10몇 년이 됐는데, 그냥 직장 생활도 당연히 했었고요. 제가 확실히 느낀 건 소셜 캐피탈에 대한 보상은요, 이게 직관적으로 뭐 총을 쏴서 빵 맞는 게 아니라, 마치 물결에 제가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던진 것처럼 물결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다른 형태로 돌아오기도 해요. 누구는 이걸 카르마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모습들로 등장을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새로운 성장의 기회들이 갑자기 툭 떨어져요. 갑자기 뭐 이런 일을 해보신 게 어떠세요? 해서 아레나리 등장한다든가 뭐 승진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혹은 전혀 새로운 회사에서 오퍼가 올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첫 직장, 뭐 주제 직장이었나요? 그때 다녔던 팀장님께서 제 첫 회사에 제가 그 회사를 나온 뒤 얼마였죠? 한 5년 뒤, 6년 뒤에 엔젤 투자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새로운 사람들의 소개, 조언 이런 것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게 당연히 뭐 현금성 보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직관적으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왜 안 와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셜 캐피탈을 내가 계속 농사를 짓는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해요. 어떤 건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건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이거를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책임 영역을 늘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 매니저 하면 안 돼요? 팀장 시켜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번에 20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피터 프린시펄. 조직에서 모든 직원은 스스로 무능력해지는 레벨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 예, 조심하라는 거고요. 이거 반은 농담이긴 한데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내가 올라가고 싶다, 뭔가 매니저가 되고 싶다 이런 걸 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권력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욕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권력욕이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59년에 레이븐, 프렌치랑 레이븐이라는 사람이 권력의 5가지 종류, 나중에 6가지를 늘리긴 했는데 전 5가지가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5가지 종류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강압적 권력. 콜시브, 처벌이나 위협 등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인데 이건 주로 어디서 나타나요? 뭐 독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다든가. 예, 그래서 이런 강압적 권력은 굉장히 효과가 짧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턴오버, 사람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했었을 때 권력을 당연히 순식간에 다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사이드 뭐예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처벌, 추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압적 권력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권력이고요. 두 번째, 보상적 권력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보상을 줘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인데요. 뭐 흔히 뭐 보너스라든가 이거 하면 추가 수당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의 또 문제는 뭐예요? 저번에 이제 내적 동기부여 살펴봤지만 효과가 짧고요. 단순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복잡도가 높은 지식 노동에 대해서는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나 오히려 그 보상적 권력이 사라졌을 때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권력이고요. 세 번째가 사람들이 말하는 저 팀장 시켜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위나 직책에서 오는 권력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합법적 권력에는요. 반드시 심리적 반작용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실험인데
제가 실험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기 좀 뭐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합법적 권력이 있다는 것만으로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져요. 심리적으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해요. 왜냐면 나의 오토노미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제 일종의 공격에 대한 방어 본능으로서 느낀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합법적 권력을 이게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예. 뒤에 설명드릴 두 가지 권력이 좀 그 수반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게 합법적 권력이 또 마찬가지로 이게 직위나 직책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순간에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해요. 예. 예. 그런 거 참고하실 만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준고적 권력 referent power인데 이거는 개인에게 있는 파워예요. 앞에 세 가지는요. 조직이나 이런 데 외형적인 파워면요. formal power라고 하죠. 뒤에 두 개는 개인적인 파워인데 개인적인 성품, 인간미, 존경심, 뭐 카리스마 등에서 오는 권력이에요. 주로 연예인들, 뭐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스케일러블해요. 이런 파워가.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스캔들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 순식간에 파워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뭐 최근에 얼마 전까지 대통령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스캔들이 터져도 파워가 안 사라지는 그런 이상 효과가 좀 생기긴 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요. 이런 그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파워지만 아킬레스 힐들이 있는 파워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파워 중에 하나인데 전문적 권력, 전문적인 지식, 경험, 역량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디펜서빌리티가 높아요. 본인이 이 전문성만 계속 유지하고 계속 공부를 게을리하지만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미 안 거를 계속 그냥 뭐랄까 되풀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전문적 지식만 계속 쌓아가는 동안은요. 사람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리스펙트를 하고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파워죠. 그래서 사실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이 뒷받침됐었을 때 합법적 권력을 얻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줘요. 이게 저게 뒷받침이 안 될 때 합법적 권력을 얻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팀장을 버리고 퇴사를 하거나 다른 조직을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소셜 캐피탈 쌓으실 때 특히 올라가고 싶은 뭐랄까 원함이 있을 때는 중고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의 힘이 정말 막강하고 스케일업을 하니까 이 두 가지 힘을 쌓는데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가 진단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소셜 캐피탈을 빨리 쌓기 위한 자가 진단 리스트.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을 빨리 잘 하셔야 되고요. 저번에 30화에서 알아보셨던 것처럼. 근데 좀 도움이 되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회사에 잘 보이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소셜 캐피탈이 빨리 쌓이는 정말 이쁨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조직에 가서든 이쁨 받을 수 있는 제가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엄청난 체계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런 사람들과 다음번에 다시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부르면 내가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을 보면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일단 조직의 어떤 건의를 할 때요. self-serving, 그러니까 뭐라 하죠? 아전인수라고 하나요? 스스로에게 이해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인식에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전체 팀,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 혹은 자기한테 이롭지 않더라도 조직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약간 리더십 같은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팀 커뮤니케이션 대신에 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제가 이런 거 대신에 저희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직의 언어를 계속 쓰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제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너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치 우리가 그래야지. 저 우리한테 이롭겠네라고 생각이 되는 신비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화법 중에서 꼭 영어로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은요. 다른 전문 경영 컨설팅 회사들은 클라이언트 사이트 가면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같은 공동체라는 거를 상기시키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선택을 하실 때 개인 본인보다도 팀이 먼저 잘 되는 걸 우선시하는 선택을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과 같이 하면은 본인에게 이롭겠다고 해서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게 조직에 계속 하이 임팩트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까 일 빨리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메인터넌스가 적은 사람이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이건 정말 매니저랑 시니어 매니저들이 되면 될수록 느끼시는 거고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매니저가 돼 보면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하잖아요. 5명, 7명씩 이렇게 일하고 10명씩 일하잖아요. 그럼 메인터넌스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메인터넌스는 정말 자주 체크인해야 되고 많이 물어봐야 되고 감정이 기복이 커서 되게 많이 상담을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막 달래듯이 가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이 메인터넌스라고 하고 로우 메인터넌스는 그냥 자기 그냥 묵묵히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척척척 잘하고 필요할 때는 또 커뮤니케이션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그런 완급 조절을 되게 잘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일을 할 때 이게 그 사람 자체를 동기부여하고 그 사람 자체를 관리하는 데는 많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면요. 정말 소식 캐피탈이 빨리 쌓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혼자라도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데 노블레임. 남을 탓하지 않는 문화를 스스로라도 고수하는 조직에서 서로 남을 블레임해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 남을 블레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거 되게 소셜 캐피탈 빨리 쌓여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잘못돼도 이 사람들이 나를 뭘 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잘못이 좀 모호한 순간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때도 팀원들, 그러니까 자기가 팀장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팀원인데도 다른 팀원들을 감싸면서 책임을 본인이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팀원들이 다음번에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소셜 캐피탈이 빨리 쌓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 못하는 거가, 본인의 말과 행동들이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또 그보다 넓은 조직의 앵자이티, 그러니까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사람이 맞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라고 말하지만 그 발언이 많은 게 조직의 그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발언,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크리티사이즈 자체에 이제 약간 좀 더 이게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의 발언과 행동이 조직 전체 앵자이티 레벨, 감정적 레벨을 낮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같이 있으면 자신감도 늘어나고 왠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다음에 늘 이거 되게 중요한데, 펀디멘탈한 건데 거짓말 핑계 안 대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이게 오래 쌓이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설령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아마 맞는 말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정말 상대방한테 인플루언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자기 좋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저 또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되게 오랫동안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본인이 이제 매니징 업 하거나 이제 위에 팀장 혹은 실장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나보다 높은 추상화 레이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나무에서 이제 숲을 보고 이제 그 지형까지 보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랑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일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스킬셋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내가 지금 보니까 팀에 이 일이 빵꾸가 돼 있어. 아까 스타트업 롤스 앤 리스폰시빌리티 보셨잖아요. 빵꾸가 나 있는 것들. 이거 지금 우리 쪽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 있지? 그럼 팀장한테 가서 지금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로 좀 진행을 해보고,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또 딜리버 하잖아요. 소셜 캐피탈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남들이 안 보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들을 해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스킬셋이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리스트들이에요. 이걸 다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이런 거를 정말 본인들이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소셜 캐피탈이 너무 많이 쌓이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조직으로 가거나 다른 회사로 가거나 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과 꼭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소셜 캐피탈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이 아마 저 뛰어난 별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그 레피테이션이 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들이 날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스스로 성장을 뽕 뽑을 수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